감각이 없는 건 아닌데 어디선가 그냥 쓰지 말아야 될 공식을 만들어서 써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 네 라고 합니다. 절대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대충 이렇게 하면서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문장으로 끝까지 얘기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완성된 문장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데서는 뭔가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케이스들이 좀 있냐면 분명 아이가 머리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공부도 좀 하는데 수학이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인 친구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을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은 약간 어떤 케이스냐면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a의 3제곱이 얼마야 물어보면 그냥 a의 5제곱이라고 얘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친구들이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건 아닌데 어디선가 그냥 쓰지 말아야 될 공식을 만들어서 써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옛날 것도 다시 짚어보면 이상하게 엉뚱하게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말하는 건 알겠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건 알아듣겠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이 선생님과 다르지만 선생님이 말하는 것도 되고 내가 말하는 것도 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분의 2a 플러스 3b예요. 그러면 이걸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a분의 2a 플러스 3b면 이거는 약분을 할 수가 없다. 또는 a분의 2a 플러스 a분의 3b에서 a분의 2a는 2가 되고 a분의 3b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 친구들은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a분의 2a 플러스 3b에서 a를 싹싹 지워서 1분의 2 플러스 3b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지? 생각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친구들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규칙이 아닌데 그냥 막 써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옆에서 보겠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여기서 이거 나누는 게 맞아?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솔루션을 누가 봐주고 왜 오해하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를 잡아줘야 되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그런 걸 해주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의 영역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이 이런 관점을 안 가지고 계시면 이 친구들은 그냥 수학 못하는 아이로 남아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만의 좀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상에 없는 규칙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써버리는 친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왜 잘못됐는지를 짚어주지 않으면 그 방법을 계속 쓴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a분의 2a 플러스 3b가 샥샥 지웠어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라고 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아 하고 넘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c분의 3c 플러스 4d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 c를 싹싹 지우는 거죠. 뭐냐면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간 거예요. a분의 2a 플러스 3a 이럴 때만 약분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a분의 2a 플러스 3a 제곱 이럴 때만 a로 지워줄 수 있는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 친구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왜 틀렸는지를 모르면 그 방법을 다시 택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괴롭지만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옆에 앉아서 왜 그렇게 했어? 확실해? 지금까지 배운 게 뭐야? 라는 것들을 계속 옆에서 물어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데?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근거 없는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납득할 때까지 그걸 반복을 해줘야 돼요. 이 선생님의 방법이 맞다는 걸 알겠는데 이 방법이 왜 틀렸는지 알고 아 이럴 때 쓰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납득하게 도와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가 a분의 2a 플러스 3b에서 a를 싹싹 지웠어요. 왜 지웠어? 라고 말하면 그 아이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뭐라고 하냐면 실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실수하지 마. 잘 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 아이는 똑같은 짓을 또 해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실수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네가 그렇게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봐줘야 돼요.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A 같은 게 있으니까 나눴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나눴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그때 고민을 해요. 나눌 수 있나? 없나? 그럼 언제는 나눠줄 수 있고 언제는 나눠줄 수 없는 거지? 그때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 그냥 대충 A가 있으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언제는 이걸 쓸 수 있고 언제는 쓸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게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너가 왜 이렇게 했니? 라고 했을 때 실수요라고 말했을 때 넘어가지 않고 저는 그냥 A가 있으면 약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 과정까지 거쳐주고 그냥 A 있다고 막 나눠주면 되는 게 아니야. 언제 약분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라는 과정까지 같이 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이가 A 더하기 2B가 3A-2B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해라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또는 A와 B의 비율을 구해라 이런 문제 나왔는데 갑자기 A와 마이너스 2B를 곱하고 3A와 2B를 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는 갑자기 거기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떠오른 거죠. 그 친구 나름대로 곱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물어봐 줘야 되냐면 왜 이거를 썼어? 라고 꼭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친구는 또 뭐라고 하냐면 실수예요, 잘못 생각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실수가 아니고 네가 여기서 분명히 오해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 네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걸 그냥 나 실수했어 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잘 생각해봐 라고 말하면 그 친구가 떠듬떠듬 막 뭔가를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지루하지만 같이 해주고 저는 그냥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항이 외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항, 외항은 비례식에서 쓰는 거구나. 여기서 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과정을 자기가 납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비슷한 게 나왔을 때 또 안의 것끼리 곱하고 밖의 것끼리 곱한다는 거죠. 이게 내항, 외항이니까. 비례시기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전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연산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 3a제곱 더하기 4a제곱은 7a제곱이죠. 그 다음에 3a제곱 더하기 4a의 3제곱 해봐. 그러면 애들이 그냥 갑자기 7a 5제곱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아이들이 네 라고 합니다. 절대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대충 이렇게 하면서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저는 좀 미안하고 이 아이한테 조금 괴로울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정확하게 문장으로 끝까지 얘기해라고 얘기를 해요. 문장으로 똑바로 얘기해라고 하면 그 아이가 문장을 잘 끝맺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문장 끝맺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완성된 문장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요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미안하지만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렇게 했다는 게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 목적어 다 얘기해서 끝까지 완성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옆에서 보면 학대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알려주면 되지.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한테는 이 공식을 받아들일 때 뭔가 이 규칙을 받아들일 때 애매모호한 과정에서 감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습관화가 된 것 뿐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고쳐주는 게 굉장히 지루하지만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뭐 여기 저기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문장을 끝까지 끝맺지 않을 때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끝맺지 않을 때 단어로만 틱틱 던질 때 지금 창쌤이 얘기한 그런 아이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럴 때 해야 되는 거는 그 아이가 왜 틀렸는지를 꼬치꼬치 끝까지 물어봐 주는 거다. 이게 그 아이를 위한 거다 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속 터질 때가 있어요. 짜증이 나고 그 아이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격려하시면서 해주시면 그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 저는 알 것 같아요. 자 해봐. 자 봐봐. 이렇게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문장을 끝맺으라고 위해서 한 문장 얘기는 10분 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수학은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고마워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아요. 규칙을 받아들일 때 언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감으로만 받아들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학에서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는데 수학에서는 유달리 티가 나는 약점이 그런 거예요. 규칙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고 대충 받아들이고 대충 사용한다. 그런 아이들한테 꼬치꼬치 물어봐 주는 게 그 아이들을 위한 거라는 거를 우리 다 함께 좀 생각해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제 주변에 있다, 내 주변에 있다,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 힘 닿는 데까지 댓글 달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